안녕하세요. 준숙입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경제 입문서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50이 되기 전에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두 번째 시간인데요. 40대 저에게 돌아가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내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돈 벌고 성공하고 싶다라는 이야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성공이라는 걸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는 생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절대 망해서는 안 돼요. 절대 망하지 않고 생존해야 성공이라는 것에 조금 더 한 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성공이라는 것까지 가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빠른 시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망하는지, 사람들이 망하는 가장 흔한 이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사람들이 망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뭘까요? 성공하는 이유는 사실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하고, 그 성공이라는 것까지 가기까지 운이라는 것도 정말 필요한데, 망하는 패턴에는 공통적으로 좀 드러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대부분 망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려서 생각해보면 전래동화라든지 아니면 뭐 이소부화라든지 이런 동화책들에 뭐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거기에서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정말 이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뭔가 일을 시작했을 때 망하는 과정에 이 욕심이라는 것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람들이 좀 가장 많이 보이는 경우는 빨리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성공하고 싶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이런 메시지가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누구나 쉽게 월 1,000만 원. 여러분도 이런 멘트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누구나 쉽게 월 1,000만 원을 버는 게 정말 가능한지, 누구나 쉽게 월 1,000만 원. 자,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마케팅 멘트예요. 마케팅 멘트.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일단 궁금하겠죠. 아, 진짜일까? 진짜 누구나 쉽게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 호기심을 갖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관심을 넘어서서 실제 그 일에 자기가 참여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쉽게 월 1,000만 원 번다는 게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거쳤을 때 이런 결과값을 준다고 하니까 나도 들어가서 내 시간을 쓰든지 돈을 쓰든지 내 뭐 자원, 리소스를 투입하든지 뭔가를 내가 투입해서 이게 정말 되는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누군가는 할 거고, 그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쓰는 멘트라는 거. 근데 사람들은 정말 이 말을 그대로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주장하는 대로 정말 그렇게 쉽게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자, 빨리 성공하고 싶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학원을 10년 운영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토익 점수가 필요해서 토익 학원을 다녔어요. LC가 제가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다가 답답해서 이제 학원에 갔는데, 학원에 갔더니 정말 역시 선생님을 만나니까 이게 뭔가 좀 빠르게 진전이 되는 게 느껴져요. 일단 공부 양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어떤 거냐면 그 되게 유명한 분의 제가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익은 기술이 있으면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패턴이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고, 그 패턴 안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내가 익히면 점수를 빠르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LC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이 알려주신 기술을 제가 익히고 나니까
처음에는 점수가 많이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만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한 달 뒤에 봤던 시험에서 점수가 100점 이상이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LC가 만점 나왔고요. 전체 토익 점수가 100점이 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러면 영어 실력이 향상된 걸까요? 아니면 점수가 올라갔을까요? 저는 영어 점수를 올린 거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 게 아니에요. 실력과 점수는 다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했던 방법은 저의 점수를 높여줬지만 저의 실력을 향상시켜 주지는 못했어요. 왜요?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점수를 향상시키는 요령을 습득한 거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대로 된 학습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원 운영을 하던 시절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빨리 성적을 올려주세요라고 처음에 요구 조건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급하죠. 근데 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인내심이 부족해요. 그리고 본인은 많이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밑바탕을 들여다보면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부터 공부 시작하는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들은 그 전에 영어의 기본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죠. 그런데 이 뒤늦게 온 아이는 이전에 적절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에 투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결과를 내달라는 건 사실 이거는 불공정 거래인 거예요. 이 같은 결과를 원하려면 이만큼의 똑같은 인풋을 투입했어야 되는데 나는 인풋을 똑같이 투입하지 않고 결과는 빨리 좋은 결과를 다른 아이들처럼 내주세요. 사실 이건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아이들 점수 내줄 수 있어요. 점수 내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만 놓고 보면은 뭐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관점에서 봐서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여기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아이들은 보통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니다가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자기도 여기 와서 선생님이 뭔가 이제 분위기도 바뀌고 자기도 좀 긴장이 되고 하니까 초반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아이가 열심히 하니까 예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막 갈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시험에서 성적이 쑥 올라갑니다. 보통 중학교 아이들 성적은 뭐 2학년 정도까지는 선생님이 갈아 넣으면, 그러니까 선생님을 갈아 넣으면 점수를 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부작용이 어떤 거냐면 이 아이는 여기서 점수를 얻었어요. 이게 이 아이가 얻은 점수는 실력일까요? 단지 점수일까요? 네, 아이는 그냥 점수를 얻은 거예요. 시험을 잘 봤을 뿐이에요. 근데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 실력이 좀 괜찮은가 보지? 다음번 시험에 똑같은 양의 인풋, 리소스, 뭐 노력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기 시작해요. 왜? 나는 급하고 인내심도 없고 노력을 많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을 선생님의 노력으로 갈아 넣어서 좋은 결과를 내게 만들어주면요. 이 아이는 마탱이가 갑니다. 자기가 이제 실력이 괜찮아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점수가 나오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알아요? 선생님은 정확하게 알죠. 아, 이건 너 실력이 아니야. 이건 점수일 뿐이야 라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점수를 한번 받아본 아이는 마탱이가 가고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자기 점수 꼬라지대로 돌아갑니다. 이 패턴이 반복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학원은 점수를 못 내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전체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중학교 시험은 얘네들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시험인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는 실력 없이 점수만 받았던 아이들은 100% 무너져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실력이 없는 아이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본을 다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빨리 성공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본기, 이 본질이라는 걸 잘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인생에서 한 번 정도가 잘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만 잘 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내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이런 거를 성인들도 똑같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실제
이전에 제가 교육을 수강하고 있었고, 이제 그 같이 교육 수강하는 수강생 중에서 그 학생 한 명이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그 교육 대표님께서 굉장히 갈아 넣어서 이 사람의 성장을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기간 내에 되게 빠르게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가는 구간이 여러분, 월천 정도를 벌면 맛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월천이라는 숫자가 참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천이라는 숫자를 받으면 마치 자기가 시험에서 100점 받은 학생처럼 되게 우쭐해해요. 근데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이 월천을 인생에서 한 번만 벌어보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 마치 학생들이 시험에서 100점 받은 것처럼 자기에 대해서 과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잘 되는 사람인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인생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려운 결정이라는 건 이전에 했던 것보다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이전에 했던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도전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내 능력과 실력을 향상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돈을 버는데 돈에도 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이 내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버는 돈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나는 이득을 얻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레벨을 불리는 방식은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빠르게 이 돈을 번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시험 잘 봐서 마탱이 가는 것처럼 본인도 마탱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 돈을 벌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쉬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결정이라는 게, 나는 돈을 버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버는 방식인 거예요. 아니면 나는 돈을 버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내가 돈을 벌수록 누군가한테는 피해가 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사실은 지속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돈을 번다는 건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가치 부여를 했을 때 그게 지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거래 자체가 나는 이득이고 너는 손실인데 이게 계속해서 이 거래가 지속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되게 함정이 있어서 이 빨리라는 건 되게 위험하다. 그리고 빨리를 선택하려다 보면은 약간 이런 결정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 뭐 시드머니를 모아야 된다고 해서 시드를 1억 5천을 모았대요. 1억 5천을 모으고 그 중에서 1억을 날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 했나 보면요, 빨리라는 건 리스크가 크다는 뜻이거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이분이 그 코인하고 뭐 선물 투자를 했대요. 저는 선물은 제가 잘 몰라서 이건 패스할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되게 리스크가 있는 얘도 종목인데,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하이 리스크잖아요. 저도 코인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예전에 이제 한참 코로나 시즌 때 변동성이 되게 심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코인을 지인이 그래도 한번 요즘에 이런 게 되게 너도나 좋다 하는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라고 해서 소액을 넣었어요. 잃어도 그만인 돈을 소액을 넣었고, 한번 제가 뭐 한 100만 원 정도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소액을 넣었는데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게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게 150%가 됐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상상을 하게 돼요. 내가 여기다 10배 금액을 넣었으면 이게 도대체 돈이 얼마나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위로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아래로도 그만큼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150%까지 올라갔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때 최악은요, 마이너스 70이었어요. 아직도 저는 그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70까지 가서 한참 동안 그 상태를 유지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샀던 게 나쁜 코인이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아마 들으면 다 아실 만한 되게 좋은 걸 샀는데, 좋은 코인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70인 거죠. 저는 그래서 딱 그걸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실력으로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냐? 아니. 그러면 돈을 벌어도 내 실력이 아닌 건 결론적으로 이걸 내가 반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할 수 없다는 건 이게 운이라는 거고, 운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 맞지 않아.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기다리다가 약간의 그래도 손실을 봤어요. 원금을 찾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돈을 뺐는데, 빨리라는 거가 되게 사실은 큰 함정이 있다는 거. 여기에 여러 가지 큰
되게 리스크가 많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쉽게라는 말이 진짜 함정이거든요. 쉽게 돈 벌고 싶다.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진짜 세상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다라고 여러분을 현혹하는 것들은 뭐 이런 거예요. 가장 쉽게 여러분을 현혹하는 게 다단계, 폰지 사기,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돈 넣고 돈 먹기,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네가 얼마를 넣으면 너한테 얼마를 돌려주고, 네가 몇 명을 데려오면 네가 어떻게 돈을 벌어가고. 그러니까 뭔가 이론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이론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건 언제나 여러분, 이론과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 되게 다 맞는 말이에요. 네가 한 명을 찾아. 그런 다음에 네 밑에 얘네들이 각각 또 한 명씩을 찾는 거야. 그러면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네가 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야. 근데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사람을 찾아서 진짜 그 사람을 빼곡히 채워야 되는 거예요. 빼곡히. 근데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자기도 두 명씩을 데려와서 빼곡히 이걸 채운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돈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접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쉽게 돈 벌 수 있다라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돈을 썼을 때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주머니에 돈이 채워진다는 거를,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누군가가 주로 돈을 벌었다더라, 돈 넣고 돈 먹기, 뭐 이런 식으로 돈 벌었다더라가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모 화장품 판매업이에요. 모 화장품 판매업에서 인땡땡이라는 화장품이에요. 이제 여기가 그 대리점장이라는 거를 가려면 총 1억 원이 필요해요. 1억 원이 필요한데, 원래는 판매업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자기가 이걸 매출을 찍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1억 원을 쓰면 네가 처음에 뭐 한 몇천 정도를 받아. 그 다음에 1,000만 원씩 벌어가는 거야. 이것도 사실 여러분 다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1,000만 원을 벌려면 여기에 준하는 매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 몇천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본인이 판매 능력이 있냐고요. 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은 거짓말이 아닌데, 중요한 건 당신한테 그래서 한 달에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능력도 없는 주제에 이 자꾸 1,000만 원만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벌고 싶으면 그 돈을 내가 벌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나한테 있는지,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본인의 기술과 본인이 어떤 능력에 대해서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 기본,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무슨 직업을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1,000만 원을 벌 거라고 생각한다거나, 무슨 교육을 받기만 하면 내가 1,0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 마케팅 멘트인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번다는 말을 그냥 사람들이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1,000이라는 숫자가 찍힌 이런 업종에, 사실 이게 제가 마케팅 멘트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에 불나방처럼 뛰어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지 않고 누구나 쉽게 1,000만 원 번다는 말을 정말 그대로 믿고, 이게 정말 되게 사람들을 가장 현혹하기 좋은, 가장 쉽게 빠르게 그야말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마케팅 멘트인 거죠. 자, 그래서 쉽게 돈 벌고 싶다라는 생각, 이것도 사실 되게 위험하고요. 다음은 이제 이거예요. 내 거 아닌데 갖고 싶다. 또 욕심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해서 돈을 벌었어. 너도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어.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하고 있는 어떤 일에 하부 판매원을 모집한다거나, 그래서 내가 돈 벌었으니까 너도 그대로 따라하면 돈 벌 수 있어. 자, 근데 여러분, 저희 멘토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그 사람의 성공과 그 사람의 돈 번 것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성공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업종인지도 중요하고요. 또 뭐 어떤 업종인지도 중요하고 중요한데, 중요한 건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 사람이 고객을 섬기는 방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 모든 것이 다른 상태에서 그 사람이 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따라하면 똑같이 되겠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일단은 기술을 그대로 복제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정체성에 대한 복제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술 복제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성공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다단계 판매업을 하십니다. 본인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업을 해서. 근데 이 다단계는 판매업이거든요. 다단계 판매업이에요. 그럼 이 일의 본질은 뭔가요? 이 일의 본질은요, 팔아야 돼요. 판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팔았어요. 잘 팔았어요. 그것도. 그래서 많이 팔았고 하부에 사람들도 많이 모집을 했습니다. 뭐 다단계가 불법이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불법이 아닌 다단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번 방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판매를 잘했고 사람도 잘 모집해서 돈을 벌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일을 팔아야 됩니다, 판매하는 일이에요 라고 다단계를 소개하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다단계라는 말 자체를 안 쓰죠. 자기들이 하는 일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요. 인맥을 이용해서 소개하는 마케팅이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돈을 팔지 않고 돈을 버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판매와 매출과 수입과 뭐 연봉,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팔아야 내가 매출이 있는 거고, 그래야 내가 수입이 있고, 그래야 내가 연봉이 있는 건데, 이 판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이유가, 파는 일이야라고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여기다가 또 이제 기가 막힌 마케팅 멘트가 등장을 하죠. 교육 사업이다, 소개하는 거다. 자기들이 상품을 가서 소개하는 거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육시키는 일이래요.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게, 가서 보면 맨날 교육만 시키거든요. 근데 이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은 뭘까요? 판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판매 교육은 안 시켜요. 뭐 시키냐면 맨날 회사 얘기하고요, 맨날 제품 얘기하고요, 맨날 그 동그라미 그리면서 보상 플랜이라는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동그라미 아무리 잘 그려도요, 판매를 못하면 돈을 못 벌어요. 회사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판매를 못하면 돈을 못 벌어요. 제품도 마찬가지. 그래서 돈 버는 거랑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만 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필요한 기술은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순진하게 따라 들어가서, 실제 그 사람이 버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쓰였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런 정도의 동일한 노력을 과연 내가 할 수 있나? 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결과를 욕심내야 되는데, 뭔가 그 충분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파악하지 않고 이제 결과만 욕심내는 이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일 나쁜 건요, 그러니까 자기의 교육 과정을 돈 받고 그냥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교육 모델을 복제해서 판매하는 것. 뭐 마케팅 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이거를 마케팅 대행을 파시는 분들이 있고, 마케팅 교육을 팔아서
너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이 강의를 뭐 팔든지 네가 마케팅을 하든지 아무튼 자기 기술을 복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요. 저는 마케팅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대행사 거를 3군데 정도 사실은 다 들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어떤 곳은요 딱 소비자 교육만 시켜요. 딱 이 글 쓰는 거, 블로그에다 글 올리는 거, 뭐 키워드 잡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딱 요 포스팅하는 것만 가르쳐주고요. 어떤 사람은 마치 이렇게 요점 정리처럼 가르쳐요. 뭐 1단계 무엇을 하면 된다. 뭐 2단계 무엇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고, 이제 전체를 다 보여주면서 들어가서 그 마케팅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보여주면서 내부 시스템까지 보여주고 전체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1단계, 2단계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벌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 그러냐면요, 어떤 비즈니스든지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비즈니스든지 돈을 벌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세일즈 능력이거든요. 근데 세일즈 능력을 단순히 내가 뭐 글쓰기 하나를 배웠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에서 이렇게 이런 순서로 하면 됩니다를 알려준다고 이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배웠다고 똑같이 왜 나는 결과가 안 날까?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는 게 사실은 처음부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배웠어도 교육 하나를 통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이런 건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부족한 건 배웠으면 내가 현장에 나가서 경험하고 또 채우고, 여기서 현장에 나가서 경험했는데 또 내가 뭔가 부족해. 그러면 다시 또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아니면 어떤 교육, 어떤 멘토를 찾아서 또 채우고, 여기까지 채우고 나서 또 내가 다시 다른 현장에 가서 배운 것들을 경험해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식 이론과 현장, 지식 이론과 현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이 쌓였을 때, 그런 경험 안에서 사실은 이 어떤 돈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 그러니까 물론 빠른 시간 안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빠른 시간 안에 된다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하고 연결됐을 때 내가 빠른 시간 안에 되는 거지, 그 앞에서 사실은 이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들을 다 각자 나름대로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은 사람은요, 아까 제가 2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돈을 번 사람들은 진짜 빨리 맛이 가요. 뭐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그 세일즈 조직 같은데 이런 데서는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사람들을 이끌어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되게 일을 잘해요. 뭐 굉장히 뭐 이제 세일즈 클로징 능력이 뛰어나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을 가서 도와주잖아요. 이 도움 받은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가 돈을 벌면 이게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력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버는 건, 실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버는 건 장기적으로 봐서 되게 위험하다. 왜냐면 자기 실력이 인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돈은 벌었는데 그 돈을 왜 벌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이걸 내가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한번 내가 돈은 벌어봤어.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돈이 안 벌리지? 정확하게 사실은 자기에 대한 그 메타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단이 안 되고,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죠. 왜냐면 자기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어떤 그 판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쉽게 누군가의 덕분에 빨리 돈을 버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험하다. 왜? 돈을 벌어본 적은 있으니까 떠나지는 못해. 근데 내가 기술이 부족하니까 돈을 벌지는 못해. 이게 사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복제하는 거는 그나마 내가 돈을 받고 해주는 거는, 돈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뭔가 내가 어디에 배우러 갔는데 남의 비즈니스 모델을 먹튀라고 하죠. 먹튀. 예를 들어 남의 컨텐츠를 내가 그대로 베껴다가 훔쳐다 쓴다거나, 아니면 남이 가지고 있는 뭔가 고유한 뭔가를 내가 베껴서 이 컨텐츠 자체만 내가 베껴다가 이걸로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컨텐츠 자체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고객들과의 무수히 많은 어떤 상호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사람들끼리 어떤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이 사실은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그 사업이 잘 되는 거라서 남의 거 부품 하나를 내가 훔쳐다가 그걸로 잘 되는 거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던 회사에 나와서 자기가 그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나와서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내 거 아닌데 남의 거로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내가 뭔가 누군가한테 배웠어. 원래 우리가 배울 때는 그런 식으로 내가 네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써도 돼라는 게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야. 근데 그걸로 갖다가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방식이고, 그리고 사실 이게 돈을 버는 이 결과로 연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빨리 돈 벌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쉽게 자기 실력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아니면 누군가 내가 뭔가 돈을 벌었다는 그런 방식을 따라하는 것만으로 내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 아니면 내 게 아닌데 남의 거를 내가 욕심내는 이런 태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사람들을 가장 흔하게 망하게 하는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쉽게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이 마케팅 멘트로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을 믿고, 진짜 이걸 믿고 여러분들의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내 자원을 무리하게 여기에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학교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벼락치기에서 공부하면 점수는 받았어도 그거 오래 안 가는 거 다 알잖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제 주변에 돈을 많이 벌어보신 분들은 절대 쉽게 1,000만 원 벌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1,000만 원을 지금은 쉽게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 앞에 돈이 안 되고 고생하고 도대체 나에게 언제 뭔가 나한테 저런 돈 버는 날이 언제 올까 하던 그 뭔가 빠르게 결과로 연결 안 되던 그 시간들이 최소 7년에서 10년 정도는 다 이런 시기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돈이 많이 번다 뿐이지 쉽게 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부를 안 해봤던 애들은 성적을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리한 목표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많이 못 벌어본 사람들일수록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시간과 노력과 많은 시행착오와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무리한 목표를 과감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인내심과 끈기와 또 올바른 기본을 다지는 그런 노력 없이는 절대 그런 내가 벌고 싶은 돈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절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까지 가기 전에 생존해야 되고, 생존하기 위해서 절대 망해서는 안 되는데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